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의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일본이 말도 안 되게 멍청하게 답답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뉴얼과 룰을 만들어서 적용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비판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일본에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 정말 제가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영상을 몇 개를 업로드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아베 마스크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따위 마스크를 만들어 놓고, 어쩌면 그 마스크를 국회에까지 아베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철면피죠. 그걸 끼고 나와서 연설을 하고 본인을 방어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아베 마스크 리뷰 영상도 최근에 올리긴 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저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저도 일본에서 뉴스라든지 여러 정보들을 득한 다음에 영상을 올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본의 코로나에 대한 매뉴얼과 룰, 대처 방법, 검사 방법, 이런 것들이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저에게 그 일이 닥쳤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할 겁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정말 내 일이냐 아니면 제3자의 일이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저는 지난주 며칠간이 제가 일본에 정착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화가 났던 며칠이었습니다. 솔직히 국제아재가 담배 끊은 지 3년 정도 됐어요. 어렵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정말 얼마나 니코틴이 땡기든지 정말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 정도로 그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저와 아내와 저희 아들은 이 오키나와의 정말 스노클링이 유명한 포인트에서 스노클링을 합니다. 스노클링을 재미있게 하고 나서 집에 왔어요, 오후에. 근데 아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좀 몸이 으실으실 춥고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요즘 시국이니만큼 열이 난다, 으실으실 춥다. 요즘은 감기도 마음대로 걸리면 안 되는 그러한 시국이잖아요. 야, 체온계 빨리 갖고 와봐. 바로 체온을 쟀습니다. 아들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37.8도의 체온이 보여지더군요. 이마가 따끈따끈했습니다.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냥 아들이 열이 날 수 있는 건데, 마치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비드 때문에 정말 긴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마치 그냥 아들의 37.8도라는 체온을 확인하는 순간 또 뭔가 죄인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단 집에 감기약이나 해열제 특별한 건 없었고 타이레놀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아들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됐습니다. 일요일이 됐는데 열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한 39도까지 올라가더군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잠만 자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약간의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도 말들이 많은데, 제가 어디선가 봤어요. 요즘 여러분들 다 이 코비드 박사가 돼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와 유튜브 영상과 뉴스를 받겠습니까? 언뜻 기억나는 게, 감기는 콧물이 나오지만 이 코로나는 콧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약간 안심은 되지만, 콧물 나온다고 그게 100% 이 코비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타이레놀을 먹이고 아들은 두통을 호소하는데 기관지라든지 호흡기에 이상 증후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침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 날 열이 떨어졌어요. 한 37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36.89, 37도, 37.1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푹 쉬니까 본인이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두통도 많이 나아졌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학교를 갑니다. 화요일 날 학교를 가게 되고, 늘 그렇듯이 하교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5시쯤 됐어요, 오후에.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우리 아들이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머리가 땀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재보니 불덩어리였어요. 40도가 넘더라고요. 체온을 재보니까.
긴장돼서 일단 눕혀놓고 그 다음에 애가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두통. 엄청 머리가 아프다. 물론 고열과 두통은 사실 감기의 기본적인 증상이에요. 수요일 날이 됐습니다. 수요일도 열이 40도예요. 학교 당연히 안 갔죠. 그리고 목요일까지 기다려서 목요일 날 오전에 저희 아내와 아들이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일본어가 미숙하니까 당신이 빨리 연락을 해서 지금 벌써 토, 일, 월, 화, 수, 목 5박 6일째 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서도 의심 증상이 일단 고열이 있으니까 빨리 연락을 해서 코비드 검사를 받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더니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들 검사는 받았어? 저는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매뉴얼에는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본에 37.5도 이상 4일인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이상 열이 발열이 돼야 되고요. 폐렴의 중증 증상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폐렴의 중증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조건이 좀 부합이 돼줘야 비로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단 저희 아이가 4박 5일, 5박 6일째 발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됐고 나머지 증상도 분명히 아내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리젝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증상을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거기 시청의 핫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에 대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담원들이 전문가들, 의사들도 있고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우리 아들의 증상을 들었을 때에는 이거는 코로나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다른 병을 한번 의심해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봐라. 이렇게 하고 검사가 거부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은 이거 검사 자체는 사실 저희 아들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검사라는 이유는 확산을 막는 거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병원에 가서도 저희 아들이 갔던 병원이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큰 실제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한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해라. 라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일단은 시청에서 노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 키트도 있고 다 있다. 진단키트도 다 있지만 검사를 해줄 수 없다라고 계속 완강하게 그리고 본인들이 증상을 봐도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100%냐? 100%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확률이 0.001%가 있는 거잖아요. 무증상도 많은데.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이제 일본 사람답게 저희 아들의 검사를 거부했다라는 그 전문가라는 집단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어떤 자각 증상에 의해서 물어봤는데 그거를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야기만 듣고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단 1%의 어떠한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뭐 CT 촬영이든 MRI든 엑스레이든 여러 검사들을 한 이유는 실제로 조금이라도 그 어떤 큰 병이 의심이 됐을 때 아닐 확률이 90%고 맞을 확률이 10%라 하더라도 그 10%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암에 걸려도 그 세포에서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로 아내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럼 100%냐고 100%이 코비드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냐 그랬더니 100%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커버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우리 아들이 일단은 양성으로 혹시 판명이 되면 나랑 당신도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전수검사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 확산을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흥분해서 아내에게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계속해서 병원에 어필을 했더니 병원에서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겁을 당해서 할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더 자세하게 그 증상을 알아낼 수 있는 검사들 이것저것 해보자. 그래서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CT 촬영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을 다 하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병원에서 의사들이 오히려 이거는 고열이 있지만 오히려 이 피검사나 소변검사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코비드 검사는 아니지만 코비드가 아닐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로에 가까운 거지 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은 상대방이 진짜 그 환자가 의심이 돼서 본인이 병원에 가서 커밍아웃을 하고 진짜 나 의심되니까 제발 검사 좀 합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나라들 특히 뭐 후진국 저희 국자재 구독자님들이 살고 계신 여러 나라들도 본인이 막 열이 나고 막 그래서 의심이 돼서 보건소 얘기를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코비드 검사는 받지 못하고 그것을 좀 더 확증할 수 있는 여러 검사들을 받았는데 코비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아들이 뇌수막염이라는
어떤 그 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자, 제가 뇌수막염이라는 그 병을 여러분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스킵할게요. 자, 그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뇌수막염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검사인가? 이 척추에서 이 뇌수를 빼가지고 액을 빼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게 사실 좀 통증도 수반되고 되게 10대 17살짜리 아이가 하기에는 조금 겁도 나고 이런 검사거든요. 저는 빨리 검사를 해라. 그래서 어저께 검사를 병원에 다시 가서 골순각을 빼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뇌수막염이 또 아닌 걸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거의 아니다. 근데 그것도 CT 촬영 결과 간에 고름이 생기는 간농염이라는 증상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MRI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CT와 MRI 전신을 다 스캔을 했더니만 간에서 고름이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희 아들이 계속 고열이 있고 머리가 굉장히 아팠던 거는 바로 간농염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사실상 뭐 독감도 그렇고요. 그냥 일반 감기도 그렇고 코비드도 그렇고 뇌수막염도 그렇고 간농염도 그렇고 이것들이 전부 다 고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면역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발휘가 되면서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그거는 뭐 기본 상식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두통이 일었던 거는 바로 그 간에 있는 그 간농염이라는 거는 이제 그것도 제가 뭐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뭐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저희 아들은 이제 내일 모레 그걸로 수술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간에 있는 고름을 빼내면서 몸에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떤 기침이 난다거나 호흡기에 뭐 가래가 나온다거나 하여튼 뭐 폐나 이 호흡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내가 봐도 거의 99.9%는 이 코비드가 아니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도 판정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상황이 되고 나니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 만약에 0.1%라도 정말 양성이라면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주변에 그 바이러스들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같았으면 아마 제일 먼저 진단 키트로 코비드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했을 것이고요. 일단 음성이 나오면 바로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만약에 양성이라면 모든 주변에 전수검사를 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한다라고 느끼는 게 아직까지 확실한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가장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적극적인 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방법이 그거 외에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열이 벌써 5박 6일 동안 고열이 40도 이상 고열이 나고 그리고 환자가 정말 본인이 이 검사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니 무증상도 있잖아요. 신도 아닌데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그 한국 스타일로 다짜고짜 싸우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오빠 병원에 오지 말라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첫날은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내까지 스트레스 받고 아이까지 스트레스 받을까 봐. 저희 어떤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컴플레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스타일로 컴플레인을 좀 하고 윗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어필을 하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분도 거의 20년 가까이 일본에 도쿄에 사시는 분이고 아내가 일본 사람이에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여러 차례 어떤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순응하고 그냥 컴플레인 안 하지만 자기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컴플레인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재님도 가서 강하게 얘기해라. 일본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하니 강하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그리고 과장이 안 되면 원장, 병원장까지 불러서 이거에 대한 사인을 받고 100% 아니라는 확증에 대한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번에 우리가 검사를 원했는데 만약에 이 검사를 못 해줘서 벌어지는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은 이 병원 그리고 그 시청 직원이 진단하는 그런 사인 같은 것들을 받고 내가 문서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왔을 때는 검사를 분명히 해줄 것이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지만 저는 물론 거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아들도 뇌수막염이 아닐 거라고 했지만 골수인가 이 뭐 척수 검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하고 다 모든 걸 했지만 뇌수막염이 아닐 확률이 많지만 혹시나 의심이 돼 보니까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 코비드도 혹시나 의심이 되면 그 혹시나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사정하고 뭐 저희 아들이 뭐 오케이 제가 일본의 룰이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런 엿 같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좀 전부터 열이 막 난다 그런데 막 해달라고 때를 쓴다.
한국 같으면 당연히 해주지만 여기는 안 해준다고 하니 일본은 그렇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나 저희 아들은 벌써 5박 6일째 계속해서 발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본인들이 확신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현재 한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정말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몇 차례 이 일본의 이 코로나 이 관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체계라든지 또 매뉴얼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영상을 몇 개 올렸지만 그게 내일이 되고 나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의심이 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사실 일본 사회에서 그거 대놓고 커밍아웃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도 남들 앞에서 기침 한번 콜록 잘못하고 나 열 좀 있어. 그러면 벌써 확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더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걸 안 해준다는 거는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상 그것이 저의 일이 되고 보니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아닌 걸로 지금 그 간에 고름이 생긴 간 농염이라는 최종 확진 진단을 받아서 물론 안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몰라요. 지금도 0.001% 가능성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제가 뭐 떳떳하게 누굴 만날 수 있는 정도는 됐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치료 안 해줘요. 뭐 CT 받을래 안 받을래 막 물어봐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안 받았잖아요. 척수검사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았잖아요. 그거를 다 그냥 권유하고 물어보지 이걸 받으세요 하는 의사, 여기 일본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환자에게 물어보고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그냥 이거 일반 그냥 독감인 것 같고 그냥 일반 감기인 것 같아서 그걸 안 했으면은요, 코비드 검사는 코비드 검사대로 받지도 못하고 저는 저대로 불안하고 사람들 만나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들은 당연히 간농염이라는 걸 몰랐겠죠. 그냥 피 검사하고 오줌 검사하고 뭐 엑스레이 검사하면은 그냥 병원에서 코비드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 아닌 것 같아라는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검사를 못 해줘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믿으면서 그냥 그러고 생활하겠죠. 근데 만약에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기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를 했겠습니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저희 아들이 받은 게 소변검사, 피검사, 엑스레이, CT, 머리 CT, 전신 스캔, 그리고 척수검사, MRI까지 7개.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검사를 다 받아본 거예요. 코비드 이 진단키트를 한번 받으면 딱 마음 편할 것을. 물론 이제 그렇게 여러 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빨리 간에 고름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겠지만 그 모든 검사들도 다 환자가 결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환자가 좀 겁이 나거나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귀찮거나 해서 안 받는다면 저는 이것도 참 일본의 이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선진국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이러한 그 환자에게 다 모든 거를 물어보고 의사가 그냥 그 책임을 회피하는, 어떻게 보면은 환자한테 이 책임을 지게 하는, 이게 글쎄 맞는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받아보세요. 막 의사가 좀 강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검사시킨다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일본에서는. 그렇지만 이 모든 거를 환자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의사는 권유하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이 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판단은 당신이 지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화와 풍토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받아서 지금 좀 안심하고 있고 내일 모레 수술을 준비하고 있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수술이 잘 끝났겠지만서도 아무튼 여러분들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현재 정말 한 2만여 명 정도의 감염자는 정말 더더구나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됐고요. 좀 일본이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이 이번에 이 적극적인 검사, 적극적인 확진자를 색출하는 작업, 이것은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일본도 빨리 좀 이런 정책이나 매뉴얼이나 룰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오늘 국제화제 저의 이야기,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일본이 이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그냥 가감 없이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를 질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류애적으로 또 저희 아내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걱정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못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코비드로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하루빨리
우리 전 인류가 코비드로부터 독립할 수 있기를,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국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